안녕하세요. 5월 26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이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하시는 분들 힘든 시기 보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최하영 이사님 모시고 이 시장이 조정을 언제까지 좀 하게 될지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무역 분쟁이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상황이 어떤지 잠깐 간략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진핑이 형하고 네. 럼프 형이 네네. 서로 이제 타협을 잘 못하고 있네요. 일단은 중국과 미국이 계속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던져놓은 부분들은 5월 말,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서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계속 3천억 불에 대한 관세, 그 다음에 히토류, 그다음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악재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화웨이라든지 3천억 불에 대한 부분, 또 히토류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부분에서 어떤 특징점,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시장에 바로 악재로 작용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G20 회의 전까지는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일단 악재들을 던져놔서 배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 그리고 나서 그런 악재들을 배경으로 해서 뭔가 타협을 이끌어내는 거, 일반적인 어떤 협상의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이제 얻어맞게 되는, 적용하게 되는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협상이 되고 나면 이런 관세 내용들을 이제 소급해서 철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특별하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생각되고요. 관세를 이대로 매긴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제 성장률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빨리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줘서 협상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은 G20 회의 전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어떤 분석이 좀 지배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네. 그러면 우리 지수는 네. 언제쯤 반등하게 될까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건 이제 지리산에 가서, 부채도사를 만나도 안 되겠죠? 네. 오른다! 이렇게 해도 모르는 것이 이제 지수의 반등점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최영 이사님이 견해가 조금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 같은 부분들이 하락 반전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이 환율이 이제 하락 반전을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를 엇박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풀리는 모양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환율이 계속 내려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매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가 지금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기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관 전체적인 부분들이 매수 유입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 성격을 가진 그런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매수 유입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의 어떤 그런 입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고 또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라면 지수는 대체적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지지점을 잡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상승의 시발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기적 반등이라고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하루빨리 이 반등이 나와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계열사 지분 처분 기업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른전자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 바른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 기간입니다. 왜냐면 이제 대표가 지금 횡령, 배임 이런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이제 횡령 배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사 돈을 빼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 잠식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개선 명령을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올해 한 12월쯤 되겠네요. 올해 한 12월쯤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개선을 잘 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보면은 계열사 지분을 계속 처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지고 있던 지분, 다른 테크놀로지의 주식을 62억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회사의 어떤 그런 실적이 증가하는 내용들까지 같이 더해지게 된다라면, 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면 회사가 이제 다시 거래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에 관련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기는 좀 불투명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장 폐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또 그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걸 생각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자사주를 매도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계열사 지분을 매각을 통해 가지고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잘 풀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장 폐지 말고 좀 정상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매도가 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일단 올 겨울까지는 거래 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바른전자 알아봤습니다. 네, 계열사 지분 처분 기업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서현탑 메탈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좀 어떤가요? 서현탑 메탈은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도 반등을 좀 해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 모양은 뭐냐면 이제 그 중국 관련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 해외 법인 이런 부분들이 실적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자회사를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 자회사를 이제 64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일단 뭐 회사가 그다지 어려웠던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 내용에서 이제 중국 자회사 정리하는 모양새 이렇게 되면서 좀 나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시황, 업황은 괜찮은 편이나 현재 추세가 좀 나빠지고 있는 모양새죠. 자동차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잡아내고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 반면에 지금 이 종목은 좀 흘러내리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해외 법인의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 1분기 영업 손실이 지금 잡히게 되면서 이제 적자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현재 단기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이 저점 지지가 되겠느냐 이 부분인데, 아직 저점에 대한 바닥을 잡지 못한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바로 직전에 나타난 여기 10월달 저점 라인 때게 되겠죠. 2,400원 손절 라인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적인 하락이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2,400원 마지노선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 위쪽에서는 보유 관점, 깨지면 매도 관점 이렇게 보시고요. 신규 조건은 지금은 좋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현탑 메탈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2,4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어요. 그 윗선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2,4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회원분들이 또 직접 상담을 신청한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네네. 네, 오늘 두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우성사료입니다. 네, 우성사료는 이제 사료주죠. 뭐 사료주이기도 하면서 이게 그 돼지 열병이었던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그 잔반 지급을 뭐 중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현재 이 돼지 열병에 대한 얘기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어떻게 뭐 판단을 좀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돼지 열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중국산 소시지, 뭐 이런 검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들여오는 이런 그 축산,
가공품들이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에서 어떤 부담감은 좀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현재 이제 이 부분이 종결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추세적인 부분은 더 진행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 구간을 보유 관점 더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동 평균선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태죠. 하지만 아래쪽 지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지 라인이 3,100원에 나와 있고요. 3,100원 지지가 유지되면서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단기 반등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신규 접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지 된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일단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접근하실 때는 소량만 들어가셔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우성사료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3,100원 정도의 지지가 형성되어 있고 보유를 좀 더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데드크로스가 조금 해소되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맞습니다. 또 비중을 또 적게 소량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회원 상담 신청해 주신 종목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사조 회표예요. 사조 회표는 지금 그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조 대림하고 지금 흡수합병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사조 대림이 이제 사조 회표를 흡수합병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사조 대림이나 사조 회표나 둘 다 주가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매수 반대 의견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만 얼마에 대해서 이제 매수 청구권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지금 그건 지나갔겠죠. 그래서 사조 대림의 주가도 같이 살펴보게 되면 같이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1대 0.4의 비중이거든요. 요 정도로 해서 그 흡수합병이 되는데, 지금 19,300원이죠. 사조 대림이 19,300원이고, 사조 회표 같은 경우가 지금 8,300원인데, 1대 0.4 정도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은, 이 사조 회표의 주가가 8,400원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뭐, 사조 대림으로 가게 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흡수합병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조 회표보다는 사조 대림에게 일단은 주가를 판단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사조 대림의 주가를 좀 보게 되면 현재는 저점 지지대 다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진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에서 그 전체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사조 대림이나 사조 회표나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조 회표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흡수 합병이 되기 때문에 사조 대림의 주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조 회표에 대한 주가 차트는 잊어버리시고요. 사조 대림에 대한 부분만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수익을 볼 수 있는 팁이 있다라면, 합병 비율을 잘 계산하시게 되면, 방금처럼요, 사조 대림이 만약에 10,000원이다. 근데 이거 20,000원이다. 사조 대림이 20,000원이다. 근데 사조 회표가 0.4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 가격대가 한 9,000원쯤 나오겠죠? 9,000원쯤 나오는데, 만약에 현재 사조 회표의 가격이 8,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 정도의 가격, 이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계산해가지고 사조 회표를 매수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지금의 전략은 사조 대림만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만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로 들어갈 때는 사조 대림보다는 사조 회표를 가지고서 가격을 계산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사조 회표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조 회표가 아니고 대림의 주가를 좀 고려해서, 그죠? 사조 대림의 주가를 고려해서 사조 회표와의 합병 비율을 계산하고 그걸로 가지고 매수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회표와 사조 대림의 가격을 조금 고려하셔서 그 합병 비율을 계산을 한 후에 회표에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림이 아니고. 그렇죠. 사조 회표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회원 상담 신청 들어온 두 종목도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연기금이 시장에서의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다는 또 소식이 있었거든요. 어떤 종목을 사드렸는지 궁금해하셔서 그 종목을 두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연기금 매수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좀 어떤가요? 요즘에 카카오 아주 좋죠. 네네. 네,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카카오톡 사용하실 때 보면은 그 조그만 광고가 그 채팅창에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카카오가 밀고 있는 그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뭐 카카오뱅크가 지금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흑자 전환이 됐다는 소식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이 카카오 의장이 무죄 판결 받게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조정이 살짝 들어오는 모습이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막 데드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좀 들어갈 거예요. 아래쪽으로 좀 들어오거나 횡보가 좀 나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을 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추세가 좋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는데 단기적 조정은 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저점 지지 라인은 11만 5천원에서 11만 6천원 정도 형성되어 있다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사시면 안 갈 수도 있겠죠. 조금 들어갔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상황 보고 이 데드크로스 해소되거나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이런 형태 또는 지지를 더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카카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주셨고 11만 5천원에서 11만 6천원 정도 선에 저점 지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조금 더 깎아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네요. 네, 연기금 매수 종목 두 번째 종목은요, 현대차입니다. 좀 어떤가요? 현대차는 뭐 지금도 매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이 왜 좋아지느냐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이제 글로벌 경기적인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매긴다거나 또는 추가적인 어떤 그 악재 상황이 돌발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은 자동차 업황에게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업황이 돌아서는 뭐 포인트, 이제 성장하는 포인트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일 거라 생각되고요. 최근에 환율이 올라간 부분도 자동차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현재 추세는 저점 지지 잘 만들었고요. 저점이 높아져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매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뭐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들어오는 자리들, 이런 구간들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요.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다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횡보가 나오거나 강하게 상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평선의 정배열,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소량씩 나눠서 지금 사고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매수 나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현대차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보시는 거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 6종목이었는데요. 오늘도 최영님 알찬 종목 네, 진단, 열심히 했습니다. 네, 진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좀 시끄러운 무역 분쟁도 잘 해결돼서 투자자분들도 수익을 좀 빨리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